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이패드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OS로 가을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이패드 OS를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서 대략 한 3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철저하게 업무에서 PC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로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 결과 제가 한 15가지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PC 없이 아이패드로만 업무나 혹은 일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인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봤어요. 1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16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아이패드 굉장히 가볍다. 노트북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12.9인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무겁겠죠. 그래서 지금은 베타 버전을 제가 12.9인치만 올려놨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5인치도 갖고 있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간단한 외출이나 이런 것들은 미니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워서도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 오버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놓고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 놓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아래 부분을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려 주시면은 지금 내가 열어 놓은 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게 맨 위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꿀이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커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나온 노트북들이야 스피커가 굉장히 풍성한데, 아이패드는 특히나 양옆으로 각각 2개씩의 서라운드 스피커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질이 좋습니다. 특히나 12.9인치를 따지면은 12.9인치는 특히나 그 베이스의 중후함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물론 PC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앱들이 수백 개, 수천 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늘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앱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MS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MS 오피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MS 오피스 유료라서 나는 좀 사용하기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인 애플의 페이지스, 키노트, 그리고 넘버즈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좀 더 마스터한 뒤에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한 사진과 영상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만약에 PC에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3D 프린터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몇십만 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비싼데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 5번째, 화면 분할로 업무나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타빌리티로 이렇게 노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계산기 앱을 따로 별도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플로팅이랑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띄워놓으면 최대 4개 창까지는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PIP로 자그만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업무나 아니면은 공부하실 때 화면이 작으니까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몰래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비중 없이,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할 때 귀가 이렇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이어폰을 꽂아서 저는 늘 이렇게 보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집중력이 좀 더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PIP 기능이 굉장히 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막강해진 사파리의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사파리가 데스크탑 버전을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로써 모바일로에서만 사용을 했던 사파리의 불편한 점들을 여기서 많이 보강을 해줬습니다. 사파리의 그 웹사이트 버전의 장점들은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이 상세하게 올리신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데스크탑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외장 기기와의 호환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마우스를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블루투스이다 보니까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굉장히 책상도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또 충전도 그렇게 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DMI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부 화면으로 크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9인치의 아이패드를 43인치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화면이 시원시원하겠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홉 번째, 단축키.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 사용하실 때 커맨드 키를 길게 꾹 눌러주면은 단축키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단축키가 아이패드 OS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좀 더 디테일해진 그런 단축키를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름 꿀팁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USB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또 생겼죠. 이런 식의 아이패드 허브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USB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USB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USB들인데 이 USB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장 하드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USB 인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아마 아이패드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10년간 굉장히 계속 기다렸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USB-C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그래도 요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그때 요걸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없는 것 중에 한 개가 요거죠. 이 펜슬인데 굉장히 사용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서피스에도 펜이 있는데 아무래도 펜슬 하면은 애플 펜슬을 따라갈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패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펜슬이 더 좋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피스에도 이렇게 서피스 있잖아요. 제가 서피스에도 똑같이 펜슬을 가지고 사용을 해본 결과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애플 펜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요. 서피스는 아무래도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윈도우 개발자들이 서피스 펜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사용자가 서피스 사용자보다 아이패드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례로 제가 소개해드린 앱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계산기 앱. 이거 애플 펜슬로 펜슬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펜을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모닉이라는 전자 포스트잇이 있는데 그걸 저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제 모니터에도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닉이라고 해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새 메모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구독과 좋아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포스트잇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인쇄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부분 있죠? 접착 부분이 요 뒤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나온 지가 꽤 된 모델이라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스처 부분, 제스처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텍스트 선택하기가 쉬워졌고요. 그리고 선택을 한 텍스트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리면은 복사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펼쳐주면은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생겨나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13번째, 저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덜합니다. 컴퓨터는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전원을 꺼버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운이 되면은 저장한 부분까지만 저장이 되잖아요. 물론 자동 저장을 해놨으면 괜찮은데 자동 저장을 뭐 1분 단위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좀 있었는데, 아이패드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해요. 루마 퓨전을 제가 쓰고 있는데, 루마 퓨전에서 하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튕겨졌어요. 앱이 튕겨서 강제로 종료가 됐을 경우에 아이패드는 딱 다시 재생을 하면은 튕겼던 부분까지 모두 다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심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저장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해요. 네, 그리고 14번째, 오래가는 배터리. 이거 보통 기본 애플에서 10시간 정도 간다고 하잖아요. 배터리로부터, 전원으로부터의 그런 압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아이패드 10.5인치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횟수로 2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터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패드 배터리만큼은 그 어떤 모바일 기기 중에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번째, 아이패드에서는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PC에서 게임하는 거랑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게임하는 거랑. PC는 아무래도 조작을 키보드로 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근데 아이패드는 이게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 키보드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는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소니의 그 듀얼 쇼크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용해서 또 게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번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6번째, 단순합니다. 간지가 납니다. 네. 아이패드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페이스 그레이의 이 색깔과 그리고 애플 로고가 박힌 이 아이패드, 가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세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손에 들고 이렇게 필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필기할 때 노타빌리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 녹음 기능이 또 얼마나 갸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이님 흉내를 내자면 갸꿀입니다, 진짜. 그래서 회의 들어가서 대표이사가 막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적는데, 원래 윗사람들은 적는 것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내뱉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쓰다가 그러니까 못 들은 부분들은 다시 돌려서 듣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아이패드 OS 버전, 베타 버전으로 업한 상태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PC를 사용하지 않고 3주간 정도 업무를 해본 결과 16가지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이와 반대로 단점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